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불금입니다. 네. 예, 하루 지나면은 어제가 엊그제가 금요일 월요일 같았는데 불금,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불금인데요. 네. 박소희 아나운서 뭐 방금 바쁘시기 때문에 뭐 네. 계획이 많으시겠죠. 계획이 뭐 많지는 합니까? 않고 그냥 예. 지인들이랑 간단하게 그래요. 연말을 맞아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죠? 예. 네, 뭐 그런 연말을 잘 보내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뭐 네, 저야 뭐 뭐 하세요? 저는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네. 또 육아 대디로서 열심히 네. 또 아빠로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네. 학생들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그 기말고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진짜 불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맞아요. 예, 어떡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루쯤은 신나게 노시는 것도 노세요. 저희가 추천을 하루는 놀아주셔도 드립니다.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래요. 이럴 때는 연말을 맞아서 그냥 하루 그렇죠. 정도는 그냥 마음 푹 노시고 예. 좀 연말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됩니다. 네. 놀 때는 다 잊고 네. 노시는 거 중요합니다.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계시면은 이 유체이탈 같은 그런 상황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을 수 있겠고 네. 박성희 아나운서 말씀대로 뭐 정말 놀 때는 확 스트레스 풀게 정말 잘 놀아주고 하지만 또 길게 노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네. 하루 정도만 또 정말 스트레스 풀리게 짧고 굵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금 보내기 전에 네. 저희 잡정보센터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혼자서 열심히는 해봅니다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정말 고구마 같은 갈증을 네. 느끼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매일매일 마련한 코너죠. 네. 취업 컨설팅기 최강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셨는데요. 네. 먼저 류수환 쌤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좀 자주 뵈서 참 좋습니다. 예. 그런가요? 시간이 좀 여유로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좀 하반기 끝났으니까 여유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좀 이제 전적이 나옵니까? 슬슬 다 나왔죠? 나왔습니까? 예. 승률이 어떻습니까? 승률로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번 하반기에 한 은행권 시중은행에 한 70명, 예. 70명 정도 취업했고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그렇죠. 예, 70명 은행권 시중은행 합해서 6개 은행 합해서 한 70명 정도 되니까 한 은행당 한 12명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그 개미들이 이제 대단하네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갖고 다 겨울에 이제 식량 창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제 많이 보내셨으니까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시겠는데요? 예. 국민은행이 26일부터 아직 연수가 나왔습니까?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래서 내일 국민은행 우리 합격한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붙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참 마음이 좋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안 된 친구들 생각하자면 또 예, 마음이 또 그래서 애잔하시겠네요. 24일, 음. 24일은 우리 떨어진 친구들이랑 위로의 마음 2부 때. 예. 이야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유수환 쌤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쌤도 예. 모셔볼게요. 세계 김현빈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어서 뵙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웃는 모습 참 좋으세요. 네, 그죠? 매력적이시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 학생들 코칭하고 음. 또 여러 군데 면접 코칭하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바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좀 학생들 이제 취업을 많이 했나요? 네, 실제로? 취업도 합격의 소식도 전하고 음. 또 가끔은 이제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도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제가 막 감사한 마음이죠. 네, 네. 그랬군요. 그때 같이 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박현준 박현준 학생이 학생. 울산대 경제학과였는데 네네. 그 다음 주에 뱅쌤이 또 울산대 경제학과 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네, 우한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서로 얘기가 얘기가 좀 되신 거예요? 그때? 네. 아니 그건 아니었었고요. 아니요. 근데 그날 현준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은행권 공부하는 후배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때 그때 어벤져스 물어봤더니 또 출연했던 박현준 학생이 물어봤더니 뭐 좀 날리는 친구였다고 되게 대단한 친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이분이 그 취업 취준위에 나와야 되는 분인데 취준위원회에 거기서 빠지시면서 또 일로 또 합류하셨습니다. 스튜디오 평균 연령을 확 낮춰줄 네. 쌤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세계
이면준 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오늘 되게 젠틀하게 예, 댄디하게 탑 입고 같네요. 오셨네요. 탑이 뭐였죠? 태양 닮으셨죠? 태양. 네. 네. 빅뱅의 태양 닮았다는 얘기. 이면준 쌤. 예.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여자친구와 공연을 보기로 예약을 네, 했습니다. 우리 저기 PD님이 그러시 어디가 닮았냐고 얘기하시는데 보다 보면 닮았습니다. 자, 보니까 그 오늘 주제가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현주 쌤이 여기 섭외되신 이유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섭외되신 거예요? 일단 두 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과 은행권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 출신인 CJ 출신으로서 블라인드 채용들과 직무 중심 채용을 하고 있는 회사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CJ 어느 계열사에 계셨던 거죠? CJ 제일제당에 있었습니다. 재당에. 네. 그렇군요. 영업직에.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쌤이 원래는 베러유 취업 컨설팅 베러유. 소속이셨는데 오늘 어떻게 다 쌤이에요? 또 베러요 같이 뭐 같이 MOU예요? 뭐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셀 측에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영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인 것처럼 그 컨설턴트 분들의 어벤져스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 소속으로 취업 취준생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또 퀄리티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베러유. 멘트가 그냥 멘트가 줄줄줄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꽤 오랫동안. 이번 주 내내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노리고 나오신 멘트가 아주 우수수 듣기 저희 좋았습니다. 잡정보센터를 향해서 예. 정말 통해서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교류할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요. 형성되는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블라인드 네. 채용에 대한 취준생들의 궁금증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럼 댓글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댓글을 만나볼게요. 네. 이별 중입니다 님이에요. 띄워주시죠. 이별 중이신가요? 이별 중인가 봐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자 27살 졸업했습니다. 지방대 4년제 기계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어가길 원한다는 이야기겠죠? 학점은 4.5점 만점에 3.85점이고 토익은 810점입니다. 오픽 IH 가지고 있고요. 일반 기계기사 정도 있습니다.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서 공부 중이고 이후 한국사 1급, 컴활 1급 차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별 중이란 게 뭐하고의 이별 중인지 알겠네요. 취업 시장과 이별 중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약간 준비하시는 게 이래저래 많은 말들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준비하는 지방대 기획과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직 외에도 공사도 어떤 자격증이나 전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현주 쌤께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한국사 1급, 컴활 1급. 네, 그렇죠. 일단 컴활과 한국사 외에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시는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확인해 되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17년도 하반기에 한국토지공사의 주택공사의 공채 전형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블라인드 전형 채용으로 실시됐었는데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학력, 전공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언어 점수적인 부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18년도 상반기부터는 해외 사업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 점수가 토익 750점 이상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갖고 계신 점수가 810점이기 때문에 750점 이상은 모두 만점이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적으로는 가산점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 자격증을 따고 계신 이유가 아무래도 공기업들이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때문에 따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산점 제도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우대 전형과 두 번째가 일반우대 전형이 있는데 특별우대 전형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지역인재분들이 특히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 일반 자격증 같은 경우 따시려고 하는 부분 한국사라든지 컴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사항에서 적용사항 부분의 주의사항을 보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자격증들이 각각이 다 있어야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한국사와 컴활을 모두 따신다고 하면은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추가점 외에는 기사나 한국사 중에 한 가지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 부분은 가점 부분이 3%밖에 되지 않고 기사 부분이 10% 정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한국사와 컴활 부분을 따시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 외에는 차라리 NCS와 다른 전공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공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익은 750점 이상만 되기 때문에 토익 공부 810이니까 더 뭐 향상을 크게 위해서 그쵸. 하실 하지 필요는 마라. 네. 없다. 예. 그리고 한국사와 컴활도 좀 고려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현빈 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공사 네.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이런 한국사 같은 게 좀 뭐 준비를 하나요? 금융권은 사실 지금 공기업들조차도 한국사를 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고요. 없군요. 예, 그리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기계과 같은 것만 얘기했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NCS 사이트를 보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직무 그 설명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이 토지주택공사가 전혀- LH가 좋다. 네. 나 아파트 저기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처럼 마냥 좀 이렇게 네. 막연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네, 느낌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기업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왜 이 공기업에 가려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전공에 맞는 지원 분야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NCS나 지금 채용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이거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가서 해보고 저희가 안 맞아요. 그 나가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채용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맞아요. 본인 기계과 나와 있고 자격증을 읽었다고 또 불안하니까 적었다고 계속해서 자격증만 쌓이는 예,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수원쌤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보시기에. 앞에 두 분 선생님이 좋은 말씀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사 자격증은 지금 공기업 준비하면서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블라인드 채용, 오늘 주제가 우리 블라인드 채용인데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 지금 공기업들이 점점 블라인드를 명확히 해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정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공기업을 가고 싶다면 그 NCS 부분도 그렇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는 네. 그 성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이 이응님 네, 이 진이 글이 잘린 이응님. 거예요. 진이 이응님, 20살 남자시고요. 현대 공고 고졸이십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승강기 기능사를 갖고 있고 현재 군인인데요. 내년 4월에 전역을 합니다. 아직 취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스펙이라곤 기능사 2개뿐이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희망 기업은 코레일, 현대자동차, 동서발전입니다. 자, 현대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군인 신분인데 전역 전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뭐 그쵸, 고졸 요즘 뭐 이제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네. 하니까 고졸하신 분들도 어떤 기능이 있다면 충분히 그거를 또 써 먹으실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코레일, 현대차, 동서발전 굉장히 좋은 회사여서 쉽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노린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미세 보시기에는. 이 친구도 아까 전 친구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취업 시장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그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그 코레일이라든가 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의외로 고졸 출신들에게는 수시 채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딜 가고 싶다 이거보다도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를 보시면은 어떤 본인의 전공과 맞는 포지션이 자주 언제 올라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서 방향성을 잡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공기업만 제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기라든가 승강기 쪽으로 전문화된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에 승강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업들을 하면은 본인의 그 일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의 경력에 있어서는 미래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승강기 기능사 있으면 뭐 현대차 말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겠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자, 그리고 현준쌤도 예, 뭐 현준쌤도 한 한마디, 말씀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진희 형님께서 현재 군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에 참 감명을 네. 받았고요. 일단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은 세 가지 회사들 모두 다 그 고졸 전형 채용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또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동부발전 같은 경우도 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코레일 고졸 채용의 전형을 살펴보면은 사실 1-5의 적격사 견의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라는 것들이 뭐 군필자분들이라든지 뭐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희 형님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이 될 것 같지라고 생각이 안 되고 다만 자격증 부분에서 우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자격증을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 계신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가점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승강기 기능사는 가점 부분이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통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사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자격증 하나 추가하셔서 가점을 받으시면 좀 더 유리하게 전형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역 전에 어쨌든 취업 그렇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우선은 마인드? 정말 예, 또. 네, 칭찬을 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네. 자, 자, 뱅쌤 보시기에 또 은행권도 고졸 공채가 있죠? 예, 있죠. 이 고졸 어떤 공채가 직무입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예. 우리 전 정권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그때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를 장려하면서 고졸 공채가 그때 막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는 경단녀라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력 채용이 또 이제 붐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잠깐 이 채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붐이 있을 때는 그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오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출신이 은행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들어가고 그렇고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졸 공채가 좀 꾸준하게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정책적으로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권 따라 너무 스팟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우리 친구들이 이 고졸 네. 출신 그렇군요. 이 지원자들이란 말이죠.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깝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책적인 거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고졸 공채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확대되어 가야 된다. 그럼 대졸 공채하고 또 컴플릿이 생깁니다. 고졸이 많아지면 이제 대졸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대졸은 대졸대로 고졸은 고졸대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학생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현민 쌤께는 금융공기업에서도 또 고졸 공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있습니다.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금융권에는 의외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졸 공채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 안 그래도 하고 왔는데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선망의 대상인 그런 공기업들은 계속해서 뭐 농협도 그렇고 지역 단위로 해서 계속 고졸 공채들을 뽑고 있고요. 아까 그 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본인의 경력에 어떠한 코스로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지금 그 정권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흐름에 있어서 너무 물타기 형식으로 가는 것이 돼서 개인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커리어 모델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그렇죠. 듯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기능을 살리고 무조건 뭐 네. 대학교를 가는 문화가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고졸 공채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 좀 좋은 처우를 받고 일하는 문화가 네. 아직은 풍토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학교를 가본 대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시간이 박근혜 너무 정부 때 나왔던 예.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음. 일단 먼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특성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진학은 그 다음에 하자라는 이게 한때 또 붐을 일으켰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나이대에서. 그렇죠. 네. 이거는 부모님이 관여를 하시거나 학교에서 어떤 취업 지원관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시거나 충분한 코칭과 이 리딩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개개인별로 다 다를 겁니다. 먼저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이 우선일 것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건 개개인별로 다 다를 텐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뭐 취업보다는 일단 진학이 그래도 0.1%라도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야기는 하고는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더 그래도 기회의 장이 기회가 더 열릴 수 있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예. 들어봤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사실 고졸분들이나 그렇죠. 초대졸분들에 예. 대해서 많이 다루질 못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간간히 이제 어벤져스 예전에 댓글도 올라오고 하는 거 올라오신다고 봐도 하더라고요. 예. 초대졸이나 고졸 공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지평을 넓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그러면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팡팡투님이네요. 팡팡투님, 26살 남자분이시고요. 지방 국립대 중어중문학과 경영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5점입니다. 영어 점수는 없습니다. HSK 5급이 있고요. 창업 동아리, 교내 팀 프로젝트 대회 대상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학별과 자격증 또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한 문과생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 영업 직군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방학 동안 경험 정리를 NCS 기반으로 준비하면서 영어 회화 자격증 또 인적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성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어서 시작도 못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현준 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은 영어 점수가 없는 부분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라인드 전형 채용이 확대되면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기업들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영어 점수라는 없앴고, CJ 같은 경우는 리스펙트 전형을 도입하면서 리스펙트 전형은 영어 점수를 기입하지 않지만 삼성이라든지 여타 다른 많은 대기업들이 영업 직무를 하더라도 영어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픽 IM2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은 꼭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외적으로는 인적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작을 못했다는 부분이 책을 일단 아직 안 사신 것 같아서 먼저 책을 사서 먼저 읽어보시라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싶고, 굳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 각 영역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식 파트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든지 뭐 매일경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지식 학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공기업의 NCS 같은 경우는 NCS 기초 역량 10대 직무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독해력을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들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NCS 기반으로 경험을 정리하고 인적성 준비를 한다. 이분이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실 건지 사기업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건지 감이 좀 잘 오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미쌤 보실 때는 이분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는 게 좋게 보이시는지. 그 김수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업을 준비하는 건지 공기업을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이 친구가 NCS를 봐본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NCS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거든요. 네.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검증하고 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없이 NCS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고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먼저 영업 직군이라고 해도 어느 분야의 영업을 하겠다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되고, 일반 사기업들도 NCS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직무설명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직무에 대한 참고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기업일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에 있어서는 일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 좋고요. 공기업이라면 NCS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공기업과 직무 목표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이것을 보겠다라든지, 또 그다음에 직무 설명서를 아예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문과 분들이신데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영업 직군이 많이 뽑는다더라 해서 영업으로 우르르 몰리고 이런 경향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전 없이 취업을 하는 게 정말 문제긴 문제잖아요. 네. 어떨까요, 뱅쌤? 은행권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들 계신가요? 블라인드하니까 이제 뭐 그냥 예. 넣어본다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예. 그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수준 동안 7년 정도 동안 은행권으로 이제 취업했던 친구들을 전공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상경계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전공자라고 하는 상경계열 출신이 많이 들어갔는지, 예. 아니면 비전공자, 뭐 인문이나 어문이나 뭐 아니면 공대나 이렇게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물론 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상경계열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상경계열이 제일 많았는데,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죠. 바로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난. 아까 제가 한 70명 정도 합격을 했다 그랬는데, 이 70명의 통계를 다시 내봤습니다. 이제 과거 역대 7년 동안의 통계가 아니라
이번 하반기 시즌에 네.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 하반기 시즌에는 상경계열이 줄었습니다. 줄고 어문, 공대 이런 쪽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추세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버리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은행권에서도 전공 불문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고 그 전공 불문이다 보니까 특히 공대생들이 많이 도약을 했던 올 한 해가 그랬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그 오늘 그 지금까지 분들의 특징을 보면 네. 약간 그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좀 깊게 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네. 어쨌든 이 팡팡투님 같은 경우도 내가 NCS면 NCS, 뭐 공기업이면 공기업, 사기업이면 사기업,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영업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또 직무의 영업이 또 영업마다도 다 B2B, 세분화되어 뭐 있기 B2C 때문에 도 그렇죠. 다양하니까요. 그걸 좀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또 읽어볼까요? 몽몽지저라님인데 몽몽지저라님. 네. 한국 토지신탁 가고 싶어하는 분인 것 같아요. 한 남자 26살이시고요. 졸업을 하셨고 인서울 4년제 법학과입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44고요. 토익 800점, 한국사 1급, 모스 파워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그 외 경험은 전무한데 가능할까요? 보충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인서울 4년제 나와서 좀 애매한 케이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익 점수도 그렇고요. 학점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 현빈 쌤 보시기에 몽몽지저라님은 어떤 상태의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질문하시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는 것에 네.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학과 굉장히 유용한 학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 봐서는 이 친구가 토지 신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고요. 토지 신탁에서 법무팀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준법감시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이 경력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신탁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건지에 대한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에서 조직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잘 맞을 것 같은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분야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역으로 생각하자면 네. 법학과니까 그만큼 그렇게 갈 데가 많은 거네요. 지금 법학과 말씀하신 갈 거에 때 대해서. 굉장히 많고요. 예. 유용합니다. 근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집중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블라인드 채용인데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직무 중심으로 예. 하는 면접의 핵심 키거든요. 굳이 네. 얘기하자면 요 정도 수준의 학생이 네. 아까 얘기하셨던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래도 좀 덜 치열한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봐야 돼요? 그 뭐 네, 법무라든가 법무라든가. 준법감사 덜 치열한 곳을 말하기보다는 요즘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금융기관에 있어서 준법감시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설립 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규모가 작아도 준법감시인들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설립 요건에. 그래서 한동안 이 준법감시인 요건을 맞는 해당하는 사람들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서 좀 더 그 법학과라면 법무팀도 있지만 그러한 방향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직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토지신탁 가고 싶다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어떤 직무가 나한테 어울릴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되네요. 오늘 예.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런지 다들 블라인드야. 댓글 느낌이 남겨주신 블라인드. 분들도 약간 이분들이 블라인드네요. 보니까.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블라인드 좀 더 질문. 상세하게 컨설팅을 질문도 좀 블라인드 질문이고 예. 막막하죠 지금요. 해드리면 예. 좋겠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기네요 이분은요. 많이 네. 하신 것 같아요. 예. 판델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메이저 공기업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자 4학년이고요. 23살입니다. 인서울 4년제 중상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점은 4.19, 4.5점 만점에 4.19점이고요. 토익은 890점입니다.
가로 열고 더 올릴 예정입니다. 커말 1급 있고요. 교직 자격증 일반 사회 부분으로 있고요. 교내 공모전에서 한 번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번 있습니다. 교내 현장 실습은 공기업에서 2번 해봤고요. 공기업 관련 대외 활동 2년 회장직을 했습니다. 공기업 관련 대외 활동 경험을 살리고 싶은데 사회복지 계열 활동이어서 어떻게 살려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이 더 필요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좀 희망사항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정량적 스펙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이전에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되게 유리하신 고지에 있으셨겠지만 현재 그 하반기 공채를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또 역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량적 스펙을 어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추천해 드리면은 가지고 계시지 있지 않은 자격 중에는 토익 스피킹의 레벨 8과 오픽 AL이 2% 정도의 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어 점수를 좀 취득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회복지 계열 활동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공고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경영행정 직무가 000 TO를 뽑았더라고요. 하반기 공채 때. 네. 그래서 사회복지 경험이 가장 일치하시고 사회복지 멘토링이라든지 교직이수 회장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무행정 직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맞는 기술 그 직무 기술서를 잘 읽어보시고 각각의 KSA 그 지식, 기술, 태도의 부분에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스타로 잘 정리하셔서 어필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빈 쌤, 이분은 뭐 학점도 좋고요. 네. 토익도 나름 높고 네. 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대학에 그 NCS 상담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모범생이 학생이 와서 4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공부를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학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떤 공기업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직무를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직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되게 그냥 일개미처럼 열심히 무조건 그냥 공기업에 준비만 들어가면 하는 된다. 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먼저 공사에 들어가서 사이트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채용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NCS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이 관련된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분류, 소분류, 능력단위 들어가면 이제 그 로그인 하시면은 직무 기술서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등대 없이 바닥에서 떠도는 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그거를 세분화시키는 게 그 작업이 이제 쉽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얘기를 다들 들을 텐데도 네. 안 하는 거는 귀찮거나 아니면 네. 해도 나는 잘 모르겠거나 둘 근데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가 NCS 상담을 나가서 놀랐던 거는 하루 종일 관심들이 많으니까 정말 쉬지 않고 상담을 했는데요. 다들 NCS가 뭔지 아니면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먼저 서점부터 가서 큰 책부터 사서 보다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토익 공부처럼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예, 그게 본인의 직무를 먼저 검증해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이분 네. 판델님 보면은 저희가 그 방금 전에 현빈 쌤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처럼 네. 어디든 가고 싶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메이저 공기업이라는 네, 메이저 이 단어. 공기업. 같은 메이저 공기업. 그러니까 큰 데면 다 된다 이런 네. 느낌인데 어떤 생각 들었어요, 유 선생 보시면서? 예, 그 우리 판델님이죠. 네. 판델님 질문이 이제 자격증하고 뭐 이런 쪽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자격증을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크게 우리 거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하나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업종 관련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라고 한번 쳐보시죠. IT 업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업종이 다 소용이 되는 공통적인 업종 자격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뭐 보안, 뭐 보안 뭐 이런 자격증이 따로 있는데요. 시사 뭐 이런 자격증이 IT 쪽에 분명히 있죠. 이 자격증은 뭐냐면 직무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이런 메이저 공기업을 지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판델님이 내가 이런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업종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직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직무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기업 업종 관련된 자격증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직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증.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 쪽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하면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 공부. 이거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런 먼저 정해야 될 순서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무턱대고 무슨 자격증을 공부하면 좋겠냐라고 하기 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준비, 공부, 노력,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계획, 네.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질문을 하는 게 그래야 답이 명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스펙 부분보다는 직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런 네. 부분을 많이 보겠죠. 네,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는데 제가 예. 공기업 가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면 네. 정말 직무 중심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방향성과 또 이제 여기 뭐 프로젝트 해봤다, 이런 경력 쌓았다, 뭐 수상했다 이런 것이 그 방향에 맞지 않으면 가점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노력은 정말 인정하지만 이건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의 형식이고 예. 지금에는 이제 본인이 빨리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현주 씨, 이렇게 보니까 뭐 메이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통 이제 뭐 메이저란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대충 어쨌든 가는 친구들과 성공에 합격에 근접한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요? 어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보통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칭한 부분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고를 수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한국전력 부분들이 있죠. 여기 부분들이 보통 초봉이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까지 됩니다. 예. 거의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편적으로 정량적 스펙이 좋으신 분들 혹은 중고 신입분들 또 사기업 종사자분들께서 기업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술직이 아닌 일반 행정 분야 같은 경우 경쟁률을 차근차근 보시면 거의 100대 1에 근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이 단기간에 준비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NCS 직무 기술서와 NCS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TJDDP44님인데요. 현재 지방 사립대 의용공학과 4학년입니다. 목표는 한수원 및 공기업이고요. 현재 학점은 4.5 만점에 3.7점이고 토익은 850, 토익 스피킹은 150이고요. 현재 의공기가 합격 여부 발표를 주말 같죠? 기사죠. 의공기사 합격 여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방학 때 컴활 1급과 내년 한국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인턴십을 방학 때만 2달 정도 호주로 다녀온 것 같은데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의용공학과는 또 의용공학. 처음 뵀어요. 예. 그래서 의용공학과를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네.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생산, 임상 장비 운용, 의료기기 정보 처리를 배우는 전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로 한수원과 공기업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원하고 연결고리 찾기가 좀 계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까요? 예. 네, 일단 저도 이제 의공학 네. 이 부분이 되게 낯선 전공이라서 네.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 세부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보니까 예. 다행히 매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의용공학 부분이 이제 의학과 공학 부분에서 전기, 전자, 컴퓨터 및 기계 협동적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직무기술서의 세부 전공에서 보시면은 전기전자에서 의용전자 세부가 전공 사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부분에서는 전기전자 직무를 좀 지원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미 그리고 쌤도 현미 쌤도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굳이 이렇게 그 전문적인 분야를 나왔는데 본인의 직무를 어렵게 맞춰서 공기업에 이렇게 꼭 한수원을 목표로 해야 할까는 정말 의구심이 생기고요. 예. 어차피 그런 분야는 또 그 전공자들이 올 텐데 나중에 본인의 경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의 취업에만 너무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학 쪽에서도 의료기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네. 쌤도 비슷한 마음이시죠? 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공기업 선호 현상이 참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한수원 같은 그 공기업을 가더라도 우리 의용과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가더라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있겠지만 굳이 한수원도 괜찮지만 한수원 말고 다른 쪽도 좀 그 폭을 좀 넓혀보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공을 좀 등한시하거나 특히나 저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전공을 버리고 이제 어디든 쓰겠다. 저희는 문과생들은 이제 보통 컴퓨터 폴더에 예전 저희 때 폴더로 정리를 했었는데 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 네. 기업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을 버린 친구들이 갈수록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 이코르 뭐 전공 무관 이런 공식이 취업 준비생 적어도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네. 짚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어디든 보내만 주세요. 공기업 맞아요.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뭐 전공을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뱅 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쌤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현미 쌤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NCS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부터 기업에서 예전에는 이제 공채를 해서 전공 관련 없이 뽑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부서 배치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맞지 않아요 해서 나가거나 그러면 기업으로서 엄청난 비용 손실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무를 공식화해서 표준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블라인드 면접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은 특히나 직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대학을 이름만 보고 가겠다라는 건 사실 옛날 성향이고요. 앞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은 학교를 보지 않고 네. 전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했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전공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고 정말 맞지 않다면 전과를 하든지 해서 미리 그것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생각하다 보니까 입시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입시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네. 연세대에 나온 친구가 이제 뭐 박사하는 친구인데 후배들을 만나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이제는 뭐 블라인드여 갖고요. 선배 굳이 뭐 저희가 이렇게 뭘 막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하향 평준화돼가.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도 자기들 보기에는 학벌이 좋은데 마치 좀 역차별 당한 듯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현준 쌤도 그런 경우를 좀 보지 않아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블라인드 채용이 갖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사실 그 혜택을 많이 받는 수혜자분들이 지역 인재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공고문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 할당 부분을 해서 비서수도권 인재라든지 지역 인재 부분에서 그분들이 많이 가점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이 블라인드 지원자에 대한 이 블라인드에 대한 지원자분들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NCS가 내셔널 컴페텐시 스탠다드라고 국가 직무 표준 능력입니다. 이러한 말은 직무 능력을 함양한 사람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고 사실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적으로 어필할 수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KSA, 기술, 태도, 그다음에 지식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지만 야만 NCS 채용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이 됩니다. 전공을 버리고 공기업을 간다는 얘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심보여서 좀 맞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준 쌤께서 지역 인재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뱅 쌤 이번에 70명이나 은행 보내셨잖아요. 네. 그 중에 뭐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간 거죠. 네, 그 친구들이 네. 갔는데 그 중에 뭐 지역 인재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전에 우리 나왔던 그 울산대 친구도 그렇고 네. 뭐 그뿐만 아니라 특히 은행권 같은 부산은행 경우에는 가려고 했던 친구들도 뭐 그러지 않았어요? 부산은행은 아니었고 그때 경남은행이었는데 경남은행, 예. 경남은행도 취업해서 지금 연수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 친구도 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지점이 많다 보니까 지방대생들을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권은 가장 이 지역 인재에 대한 그 형평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 뭐 우리 공기업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 공사들 많이 지방으로 내려 보냈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다음 댓글로 예, 넘어가 볼게요. 교자만두님. 교자만두님입니다. 아침부터 배고파지네요. 아, 예. 배고파지네요, 정말. 현재 지방 국립대 기계공학과 3학년입니다. 목표는 이분도 한수원이에요. 한수원 및 공기업입니다. 현재 학점은 4.5 한수원 및? 만점에 3.2점이고요. 스펙은 토익 650점이 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도 필요 학점은 있을 것 같은데 학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국사 또 NCS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학점 말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라고 해도 필요 학점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빈 쌤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부터 공통적으로 하는데 예, NCS 사이트부터 확인하시고 그 여기 온 분들은 한수원에 대부분 다 가셔서 NCS를 안 네, 들고 예.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정보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사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얼마 전에 대입시 설명회 갔더니 지금 대학들이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이유가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점수만 높게 들어와가지고 저 좀만 더 맞았으면 더 좋은 과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해서 그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만족도가 높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건데 제가 보면 가끔 학교에 나가 보면은 학교 자체가 좀 지명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학과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더 인정하고 채용해주는 문화가 자꾸 정착돼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도 필요 학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좀 뭔가 블라인드의 개념을 좀 아시는 막연한. 건지 모르시는 건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쌤은 보시면서 어떻게 드셨어요, 이 친구? 네, 일단 블라인드 부분에서 명확한 그 인지도가 그 이해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 부분은 같아요. 어느 정도 예. 있으신 거는 본인이 자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역시 한수원 역시 블라인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공적 직무 관련자, 전문자 외에는 사실 지원 자격 조건은 언어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언어 점수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 일부 공기업에서는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교육 사항을 기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목명과 학점, 등급을 적는 곳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C0 이상을 맞게 되면은 사실 만점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 면접장에 갖고 가게 된다면은 성실성 여부 부분은 분명히 기업 측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 학점 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는다거나 혹은 그거를 가점 형태에서 채점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학점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가지시는 부분은 좀 떨쳐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삼 저희가 그 뭐 조민혁 쌤이나 그 홍기찬 쌤 나와서 얘기하는 게 기계과면은 갈 때 진짜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좀 합격이 높은 네. 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계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공기업에서 채용의 경쟁률을 보면은 뭐 코레일 같은 경우 일반 행정에서의 183대 1, 사무행정 같은 경우,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4명 뽑는데 한 800대 1 정도의 그 서류 공채율을 지원했는데 보편적으로 기계 직무 같은 경우는 50대 1 정도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군요. 네. 어쨌든 기회는 많이 열렸기 때문에 과를 좀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나저나 800대 1에서 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정말. 장원급장 기분이겠네요. 예. 그래서 서류 합격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서류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그 정도였어요. 대단하군요. 진짜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되어보자. 이분은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자, H힌트, 이 뭐예요? H힌트로 현대자동차 지원을 준비합니다. H힌트에 자기소개서를 적는 거에 진솔하게 기재하려면 중략하시고 뭘 길게 쓰셨나 봐요. 제가 자소서 첨삭받으면 문제없다. 이 정도면 잘 적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떨어진 게 나이 때문인 건지 학점 때문인지 속 터져 마치겠네요. 또 그까지 터졌어요. 속 터져. 예, 저도 좀 속이 터지네요. 저도 속 터져 마치겠습니다. H 힌트. 이게 현대차의 블라인드 채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연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문의라기보다 자소서 첨삭 받았을 때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네. 결과는 탈락이다. 그럼 왜 떨어졌는가 하는 질문인 건데 이분은 월화수목에 나오셔야 되는 분 같은데 어쨌든 그러게요. 이분은 자기소개서를 누가 봐주신 거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방송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크TV @yna.co.kr로 자소서 보내주시고 돈키호테가 되어보자였습니다라고 밝혀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나왔을 때 네.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보내주세요. 뭔지 그리고 이해가 안 돼갖고 뭐 나이도 말을 할 나이 수가 때문인 건지라고 써놓으셨는데 예. 나이도 지금 몇 살인지 저희가 몰라서 좀 자세한 정보와 함께 자소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발 가자, 제발 고고님입니다. 네. 어우, 간절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기술직을 희망하고 있는 28살 공대생 남자입니다. 제 스펙은 수도권 4년제 전자공학 전공했고요. 편입을 했네요. 그리고 학점은 3.1점입니다. 편입 전에는 서울 하위권 컴공이겠죠. 컴공이겠죠. 네, 컴퓨터공학과 못 3.5점 찾아봤네요. 학점입니다. 네, 토익은 800점, 오픽 IM 1, IM도 숫자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컴활 2급, 워드 1급, 식스시그마, 교내 수상 그린 1회, 벨트. 교내 현장 실습 1회 정도입니다. 학점이 낮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항공사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답답한 게 편집을 하셨는데 서울 하위권에 있다가 이분은 뭐 어디에 수도권 우리가 사는데 귀농하듯이 저 수도권으로 가시는 거니까 서울에서 벗어나신 거니까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학교 네임밸류도 높을 수 있겠지만 용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편입을 하셨고 불리한 거는 그 전보다 학점이 낮아요. 그리고 전공이 바뀌었네요. 예 근데. 애매하게 하신 것도 많이 있지만 식스 시그마 같은 건 저희가 항상 우리 조민혁 쌤이 맨날 하지 필요 말라고 없다고. 필요 없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일단은 이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술직을 희망하신다고 했는데 지원 기업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채용인지 아닌지도 좀 안 알아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어보신 건 이제 좀 너무 취업을 좀 쉽게 한다. 오늘 뭐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 일단 임씨 어떻게 보셨는지. 예. 네, 일단 그 앞서 뭐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먼저 저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각 회사에서 그 신입 채용분들에서 평가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분들을 채점을 하는데 그 자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예. 평가표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적극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적극성은 자소서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면접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인성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성적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꼭 발휘해서 사전에 먼저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그 채용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스타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부 LCC 같은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아직 채용하지 않고 또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채용 그 인원이 꾸준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채용이 아예 없었고 하반기 때만 일반직 200명과 승무원 180명 가량을 뽑았기 때문에 LCC 저가항공사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노려서 블라인드 채용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류수환 쌤, 취업 컨설팅의 대부시잖아요. 여태까지 만나본 학생들 중에 공채 공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뭐 정보 습득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조언부터 받으려는 친구들 많이 있었죠.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질문 주신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정보를 미리 좀 습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취준생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우리 기업들도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현준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회사는 완전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어떤 기업은 뭐 사진만 안 넣고 어떤 기업은 뭐 학점을 안 넣고 뭐 이게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되게 헷갈립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A 기업을 준비하자니 토익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비슷한 B 기업을 가자니 저기는 토익을 또 안 적고 뭐 이래가지고 학생들은 난 그럼 토익을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A도 가고 싶고 B도 가고 싶은데 그럼 학생들은 전부 다 이 최소율 법칙에 따라 무조건 토익을 공부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네.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정보는 일단 학생들이 우리 취준생들이 찾아는 봐야 되지만 그 찾아보는 것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좀 통일시켜 줄 수는 없을까 이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야 좀 더 나은 취업 시장 문화가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 방송 보시면서 맞아 하는 분들 취준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비 쌤도 보실 때 아까도 뭐 쭉 꾸준히 우리 현비 쌤은 오늘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조언 계속 해주셨는데
공채 공고 확인도 안 하고 컨설팅이나 뭐 조언부터 받으려는 친구들이 많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한테 그렇죠. 뭐라고 좀 얘기하세요? 보고 오세요라고 하시나요? 저희가 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준비해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라.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고 구조를 가졌는지와 그다음에 글에 대한 서술 능력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문의한 친구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과연 자소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단 디테일하게 본인 파악이 좀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을 그럼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베스트 댓글 꼭 뽑아야 되는데 그 오늘 뽑으실 분이 현비 쌤인데요. 오늘 그 쭉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누굴 뽑을 만한 친구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골라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질문하는 동안 좀 베스트 골라 댓글이 보시길. 베스트로 예. 황당한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정말 그거는 본인 기준대로 하시면 네. 되겠고요. 어쨌든 힘을 내는 차면 되니까. 자, 끝으로 저희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준비생들이 이것만은 꼭 가져갈 개념 정리가 네. 있다면 어떤 건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유수환 쌤 먼저 유수환 쌤부터. 들어보죠. 예.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그 학교, 전공, 학점 이런 걸 모든 걸 보지 않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데 지금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쪽하고 공기업 쪽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게 공무원과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근데 내년에는 이게 이제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은 사진을 넣고 어떤 기업은 사진을 안 넣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데 예. 내년부터는 점점 블라인드 쪽으로 더 가까이 갈 거니까 1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접근과 어떤 니즈는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취업 커뮤니티, 뭐 카페도 좋고 사이트도 좋고 그다음 실제로 지원해봤던 선배들한테 그 기업은 어디까지 블라인드였냐 이걸 물어보면 답을 해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정보를 먼저 얻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개념. 뭐 실제로 은행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은행권을 제외한 일반 기업과 공기업 쪽은 직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임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직무 중심의 채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사기업 역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그 직무 중심 채용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직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 산업 그리고 그 기업에서 본인이 그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런 부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고 인적성을 준비하시고 면접을 하시는 등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고르셨나요? 현비 씨 고르셨나요? 네, 제가 누굽니까? 사실 안타깝게는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왜냐면 예전 스펙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한대는, 친구와 그렇죠. 하나는 그 H인트로 현대자동차 지원하는 친구가 굉장히 분노에 차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현대자동차 지원을 준비한 친구한테 돈키호테. 네네. 축하합니다. 돈키호테가 되어보자. 네. 예. 대호자님. 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망치려면 이렇게 망쳐놔야지 뭐 뽑힐 수 있는 건 제대로 망쳐놔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돈키호테가 되고자님 꼭 자기소개 저한테 저기 그 보내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드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많이 얻어가시네요. 좀 더 정신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잡종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